이 채널의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겪었거나 제 아내에게서 들었거나 그 시절에 제가 보았던 기억들입니다. 대부분은 짧은 쇼츠로 먼저 기록했고 이렇게 한 시절의 이야기들을 다시 묶어 남기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땐 흔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풍경들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는 인천 부평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라 가물가물하지만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마 처음 미군은 본 순간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에다 그것도 아주 새까만 얼굴을 하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내 머리를 만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지만 그들은 미군이었는데 그들도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친구들에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길에서 미군을 만나면 막 뒤따라가서 헬로우, 기브미머니 땡큐라며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며 쫓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초콜릿을 던져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미군을 만나 초콜릿을 얻는 날은 무척 행복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슬픈 우리 시대의 모습이랍니다. 화창한 가을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던 나는 집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외국인을 처음 보았다. 방 안에는 막내 고모와 미국에서 온 희숙이 고모가 있었다. 탁자 위엔 처음 보는 과자와 바나나, 알록달록한 크레파스가 가득했다. 엄마, 밖에 외국인 아저씨 있어요? 내가 외치자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바나나 하나를 건네주셨다. 그날 어머니의 미소는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희숙이 고모는 아이를 잃고 다시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그날 막내가 정말 비행기를 탔다면 그 아이의 삶은 달라졌을까? 어머니는 결국 그 아이를 품에서 놓지 못하셨다. 지금도 나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본다.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그 속에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동생을 떠올리며 그날의 바나나 향기와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을 함께 떠올린다. 그 시절엔 집에 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 동네 목욕탕으로 갔지요. 그날도 어머니는 목욕하자 하셨지만 저는 벌써 8살, 여탕에 들어가기엔 너무 큰 나이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귓속말로 말씀하셨죠.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물으면 7살이라고 해라. 조심스레 여탕 문 앞에 섰는데 그 순간 같은 반 여자친구를 딱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닿는데도 속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저를 여탕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친구. 참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부끄럽지만 웃음이 나는 겨울의 추억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삼형제는 책상 하나를 함께 썼습니다. 그때는 구슬치기와 딱지치기가 최고의 놀이였습니다. 저는 매번 잃고 오기만 했지만 막내 동생은 갈 때마다 몽땅 따서 돌아오는 구슬치기 달인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늘 가난했고 동생의 서랍엔 반짝이는 구슬이 가득한 구슬갑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동생에게 구슬을 빌려 쓰기만 했고 제대로 갚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겨울 손이 꽁꽁 얼어붙도록 놀다 들어온 날이면 동생은 또 한 웅큼 구슬을 따왔고 어머니는 동상 걸린다며 차가워진 손을 따끈한 물로 녹여주셨습니다. 얼음 박힌 손보다 구슬이 더 소중한 내 동생.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엔 그때 빌리고 못 돌려준 구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영 갚을 길이 없다는 생각에 그 시절 동생의 해맑은 웃음만 더욱 그리워집니다.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매일 만나는 아랫집 강아지 뭉실이가 있었어요. 어린 우리들 봐도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착한 누렁이였었죠. 저와 내 동생은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일부러 남겨서 뭉실이에게 주며 한참 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뭉실이는 우리 형제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어요. 하루는 개울 다리 아래를 지났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무언가를 끓이면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도 나고 개울 아래가 시끌시끌했어요. 곧바로 우리는 뭉실이가 없어진 걸 알고 막 울면서 개울 다리로 뛰어갔어요.
다리 위에서 우리는 술을 먹으며 떠드는 아저씨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답니다. 아랫집은 오공주 집이라 불렸습니다. 딸만 5이라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예뻐하던 순정이가 울면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오빠, 쌍둥이 좀 혼내줘. 짓궂은 쌍둥이 형제가 고무줄을 끊고 공깃돌을 걷어차며 여자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저 타이르려고 쌍둥이를 찾아갔는데 녀석들이 오히려 나에게 연탄재를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참다 못해 한 녀석을 붙잡아 혼내는데 갑자기 다른 한 녀석이 빗자루로 나를 후려쳤습니다. 당황에 쩔쩔매는 순간 내 동생이 어디선가 나타나 구원군처럼 도와주며 전세가 뒤집혔지요. 결국 쌍둥이는 울며 엄마에게 이르고 양쪽 어머니와 이웃들까지 나서면서 동네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다행히 어른들 중재로 금세 진정되었고 그 뒤로 쌍둥이 형제는 다시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쌍둥이가 동생을 뒤에서 덮쳤습니다. 그 전날 쌍둥이 형제는 우리 형제에게 한 번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혼자 집에 오는데 골목에서 숨어 있던 쌍둥이들이 갑자기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생은 누구보다 날쌔고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동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씩씩대며 집에 온 동생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날도 동네는 또 한바탕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네는 얼마 안 가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둘째야, 쌀가게 가서 쌀 2대만 외상으로 사와라. 그날도 우리 집 신발 장사는 안 됐고 우리는 또 외상으로 쌀을 사야 했습니다. 쌀가게는 같은 반 여자아이 미숙이네 집이었습니다. 창피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쌀가게에 들어가 아줌마하고 부르자 미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나오시며 응, 왔냐.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반겨주셨습니다. 나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쌀을 좀 주세요. 우리 엄마가 쌀 2대만 외상으로 사오래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쌀을 담아 내어주셨습니다. 그날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참 싫다고. 쌀을 많이 쌓아두고 먹는 집들이 그저 부러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힘든 날들을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학교 운동장은 세상에서 제일 넓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후다닥 먹고 철봉으로 달려가던 그때 누가 더 오래 매달리나, 누가 더 높이 오르나 하며 햇살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놀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도 철봉을 놓지 못했지요. 그 시절엔 아픈 것보다 지는 게 더 싫었으니까요. 그러다 수업종이 울리면 우리는 먼 운동장을 전속력으로 달려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고 컸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와보니 그 운동장은 놀라우리만치 작아져 있더군요. 하지만 작아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유난히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전날이 일요일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운동장 조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교생이 땡볕 아래줄 맞춰 서고 교장 선생님의 끝도 없는 훈시는 어린 우리에게는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운 날이면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러워 주저앉는 아이도 종종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꾀를 부렸습니다. 아예 조금 늦게 와서 벌칙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조회에 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시원한 복도에서 걸레질하는 것이 더 자유로웠거든요. 친구들과 눈만 마주쳐도 피식 웃음이 나던 그 나름의 작은 탈출구였죠. 그러다 종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운동장을 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그 짧은 해방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쇼츠에 있는 영상을 롱폼에 올리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